오늘 마늘값, 김치 김치값 몇천 원 맛있겠네. 아끼려다 이거를 그게 10년 뒤 해야겠어. 수천만 원의 병원비로 돌아온다면 그래도 사드시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챙겨 드시는 그 마늘과 김치, 이걸 마트와 시장에서 그저 싸다고 잘못 선택하시면 그게 바로 내 몸에 쌓이는 독이 될 겁니다. 최근 뉴스나 보도를 보면 우리가 먹는 수입식품, 특히 일부 중국산 식재료에서 심각한 위생 문제나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리 저렴해도 심지어 누가 공짜로 준다고 해도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중국 수입식품 9가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특히 우리 밥상에 빠질 수 없는 마늘과 김치, 왜 이 두 가지가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하는지 오늘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중국산이라 나쁘다가 아닙니다. 오늘 아낀 그 몇백 원, 몇천 원이 몇 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어쩌면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비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식약처의 공식 통계를 보면 수입식품 부적합 판정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바로 중국산 식품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9가지 식품 중 최소한 두세 가지는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나 찬장에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 활력을 연구하는 활력연구소입니다. 저는 시니어 여러분들이 매일 드시는 음식이 더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돕는 식품 안전 연구가입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식탁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그리고 수많은 자료를 연구하면서 잘못된 한 그릇의 음식이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한 가정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단지 식탁 위에서 무심코 한 그릇의 음식을 잘못 선택했을 뿐인데 그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상담했던 수원에 사시던 72살의 이순자 어르신 이야기가 잊히지 않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생을 알뜰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 분가시키고 이제는 남편분과 두 분이서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셨죠. 이분의 건강 비결은 마늘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마늘을 꿀에 재워 드시고 반찬으로 마늘장아찌를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 없이 손발이 저리고 낮에도 멍하니 기운이 없으셨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그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자제분들 손에 이끌려 정밀 검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기준치의 몇 배가 넘는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간 수치 역시 위험할 정도로 치솟아 있었죠. 그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연구관님, 저는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매일 마늘을 챙겨 먹었어요. 고기 한 점을 먹어도 마늘이랑 같이 먹고 일부러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었는데 왜 제 몸에 이런 독이 쌓인 걸까요? 저희는 그분의 식습관을 하나하나 꼼꼼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마늘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어르신이 알뜰한 마음에 늘 시장에서 사오시던 유난히 희고 알이 굵었던 그 값싼 수입 마늘이었습니다. 국내산 가격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어르신은 그 마늘을 한 번에 10kg씩 사서 껍질을 까고 장아찌를 담그셨던 겁니다. 여러분, 마늘은 땅의 기운을 그대로 빨아들이는 뿌리 채소입니다. 만약 그 마늘이 자라난 땅이 공장 폐수로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독소를 마늘이 스펀지처럼 고스란히 흡수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깨끗이 씻고 식초에 담그고 꿀에 재어도 그 독성은 사라지지 않고 매일 한쪽 한쪽 먹을 때마다 우리 몸에, 우리 간에, 우리 뼈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마늘을 드신 것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매일 아침 중금속을 한 숟가락씩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이순자 어르신 한 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이 마늘보다 더 심각한, 우리가 매일 아무 의심 없이 먹고 있는 첫 번째 위험한 식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밥상의 상징, 김치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중국산 김치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한국인의 혼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김치입니다. 우리는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고 할 정도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식당에 가서 드시는 그 맛깔스러운 김치가 어디서 왔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식당들이, 특히 점심 백반이나 국밥을 파는 식당들이 원가 문제로 인해 국내산 김치 대신 값이 훨씬 저렴한 중국산 김치를 사용합니다. 물론 정직하게 수입하고 위생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비양심적인 업자들의 가짜 김치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던 68살 박 사장님의 사례를 상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정직하게 장사를 하셨는데 도저히 국내산 김치 가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중국산 김치를 대량으로 들여와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을 장사하시다가 본인이 속이 더부룩하고 화장실을 가는 것이 불편해져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초기 대장암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물론 김치 하나만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분이 가져오신 김치 샘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르말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포름알데히드라고 부르는 병원에서 해부용 시신이나 생물 표본이 썩지 않도록 보관할 때 쓰는 바로 그 방부제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화학물질이 일부 중국산 김치에서 검출되는 사례가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걸 음식에 넣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돈 때문입니다. 신선한 배추는 며칠만 지나도 시들고 물러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포르말린 융액의 배추를 한번 담갔다 빼면 몇 달이 지나도 썩지 않고 오히려 아삭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이건 신선한 게 아니라 방부 처리된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포르말린을 1급 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위와 장의 점막을 공격하고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며 결국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김치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색깔이 지나치게 선명하고 붉은 빛이 일정합니다. 둘째, 김치 특유의 유산균이 익어가는 새콤하게 쉬는 냄새가 나지 않고 오히려 톡 쏘는 화학약품 냄새나 역한 냄새가 난다면 즉시 버리셔야 합니다. 셋째, 몇 주가 지나도 무르거나 변색되지 않고 그 아삭함이 그대로라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믿을 만한 국내산 재료로 직접 담가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반드시 해썹 인증 마크가 있고 제조원이 분명한 국내 브랜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식당에 가셔도 원산지 표시판을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장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그 바로 마늘입니다. 중국산 마늘입니다. 아까 이순자 어르신 이야기에서 중금속 문제를 말씀드렸죠. 그것 말고도 또 다른 끔찍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살충자와 표백제입니다. 마늘은 재배 과정에서 벌레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양심적인 농가에서는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어마어마한 양의 농약을 쏟아붓습니다. 심지어 뿌리와 싹이 나지 않게 하고 금지된 약품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일군 7~5살 김 선생님 한 분은 은퇴하시고 건강을 위해 매일 흑마늘을 직접 만들어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로 항상 시장에서 파는 알이 굵고 깨끗하며 값이 싼 중국산 마늘을 사용하셨죠. 그분은 본인이 건강해지고 있다고 굳게 믿으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자꾸 손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선 원인을 찾지 못했죠. 저희 연구소에서 상담을 하다가 혹시나 해서 그 흑마늘 성분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마늘 자체에서 나온 유효 성분도 있었지만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살충제 성분과 마늘을 하얗게 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한 표백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흑마늘을 만드는 과정에서 열을 가하면 이 독성 물질들이 수분과 함께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늘 속으로 더 깊이, 더 진하게 농축되었던 것입니다. 김 선생님은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농축된 농약을 드시고 계셨던 셈입니다. 중국산 마늘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국내산 마늘은 보통 알이 단단하고 크기가 일정하지 않으며 끝부분이 뾰족하고 매운 향이 아주 강합니다. 반면 문제가 되는 수입 마늘은 알이 비정상적으로 크고 희며 껍질이 왁스칠을 한 것처럼 반짝입니다. 무엇보다 쪼개보았을 때 그 알싸한 마늘 특유의 향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작고 못생겼더라도 우리 땅에서 자란 그 향이 진한 국내산 마늘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혈관과 신경을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건조 목이버섯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잡채 좋아하시죠? 또 짬뽕이나 볶음 요리에도 이 목이버섯이 빠지지 않습니다.
식감이 오독오독해서 인기가 참 많죠. 그런데 이 건조 목이버섯, 특히 저렴한 중국산 제품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69살 최 여사님은 평소 잡채를 즐겨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신장이 나빠져서 병원을 다니게 되셨습니다. 이분은 고혈압이나 당뇨도 없으셨는데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져서 의사도 고개를 갸웃거렸다고 합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것이 바로 이 목이버섯이었습니다. 목이버섯은 보통 나무에서 자라는데 일부 중국의 열악한 농가에서는 폐목자나 톱밥을 뭉쳐서 재배합니다. 이 과정에서 곰팡이나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농약을 뿌립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버섯을 말리고 포장하는 과정에서 무게를 늘리거나 색을 더 곰고 윤기나게 보이게 하기 위해 정체불명의 화학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제품에서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카드뮴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잘 배출되지 않고 특히 신장에 쌓여 기능을 망가뜨리는 아주 무서운 중금속입니다. 이런 버섯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물에 불렸을 때 신선한 버섯의 향이 아니라 역한 화학약품 냄새가 난다니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또한 물에 불렸는데도 유난히 금은색이 빠지지 않고 윤기가 흐른다면 인공 착색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건조버섯을 사실 때는 반드시 원산지가 국산이라고 표기된 제품이나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요리하기 전에 흐르는 물에 여러 번 꼼꼼하게 씻어내고 미지근한 물에 담가두었다가 그 첫물은 반드시 버리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냉동 수산물입니다. 특히 명절이나 제사상에 올리기 위해 많이들 다치는 냉동 참조기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8살 정어르신은 다가오는 제사상에 올리시려고 시장에 갔다가 국산 참조기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수입 냉동 참조기를 사오셨습니다. 어차피 한번 상에 올리고 구워 먹을 건데 싼 게 낫지 하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그 생선을 드신 날부터 원인 모를 피부 알레르기와 만성 피로에 시달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생선들이 좁은 양식장에 빽빽하게 모여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은 금방 오염되고 물고기들은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부 비양식적인 양식업자들은 물에다가 그냥 항생제를 퍼붓습니다. 그것도 사람에게는 사용이 금지된 아주 강력한 항생제나 발암물질을 말이죠. 이 항생제와 중금속들은 생선의 살과 내장 속에 그대로 축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선을 먹으면 그 독소들이 고스란히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간은 이 독소를 해독하느라 지치고 신장은 망가집니다. 위험한 냉동 생선은 해동했을 때 살이 유난히 무르고 비린내 대신 역한 황약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껍질이 비정상적으로 반짝이고 왁스칠을 한 듯한 광택이 나는 것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생선을 드실 때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원산지가 분명한 국내산이나 노르웨이나 캐나다처럼 청정 해역에서 잡았다는 인증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 마음이 좀 무거워지시죠? 아마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하면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거냐 하고 화가 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모르고 당하는 것과 알고 피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만약 주변에 알뜰한 것도 좋지만 건강이 제일이지 하고 꼭 알려주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노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유튜브에서 과일 껍질에 묻은 농약을 씻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더니 그걸 보고 따라해보니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영상도 여러분께 그런 마음 편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매일 쓰는 간장입니다.
간장까지 그럴 줄은 모르셨죠? 울산에 사시는 62살 주부 이 여사님은 40년간 가족들의 밥상을 차려오신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절약하는 마음에 마트에서 파는 국산 전통 간장에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수입 간장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셨죠. 간장은 다 짜고 검은색인데 굳이 비싼 걸 살 필요가 있나? 그렇게 10년 넘게 매일 그 간장을 나물 무칠 때도 찌개 끓일 때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얼굴빛이 누렇게 변하고 이유 없이 피로가 쌓여 병원을 찾으셨는데 간 효소 수치가 정상의 5배를 넘고 간 손상이 이미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식습관을 자세히 조사한 끝에 원인 중 하나로 바로 그 젖과 간장이 지목되었습니다. 왜 간장이 이런 침묵의 살인자가 되었을까요? 전통 간장은 콩을 6개월에서 1년 이상 자연 발효시키지만 일부 중국산 젖과 간장은 산분해법이라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단 며칠 만에 만들어냅니다. 즉, 화학약품으로 콩 단백질을 강제로 분해해 간장 맛을 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3-MCPD라는 신장과 간을 손상시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독성물질은 매일 한 방울씩 우리 몸에 쌓여 10년, 15년 뒤에야 무서운 빌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가짜 간장은 짠맛이 유난히 자극적이고 혀를 찌르며 전통 간장 특유의 깊고 구수한 콩향이 없습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한식 간장 또는 자연 발효 양조 간장이라고 쓰인 믿을 만한 국산 간장을 선택하십시오. 6번째는 소금입니다. 소금이 다 똑같은 소금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강릉에 사시는 81살 강 어르신은 평생을 아끼는 것이 몸의 배신분이었습니다. 김장을 담그실 때도 찌개를 끓이실 때도 시장에서 파는 가장 큰 포대의 값싼 소금을 사서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은 약을 드셔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늘 고생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소금이 우리가 먹는 천일염이 아니라 화학 공장에서 쓰고 남은 공업용 소금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실제 중국에서는 도로에 뿌리는 제설용 소금이나 가죽을 가공할 때 쓰는 공업용 소금을 식용으로 속여서 유통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공업용 소금에는 우리 몸에 치명적인 납, 비소,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금속은 혈관을 망가뜨리고 혈압을 높이며 뇌 기능까지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가짜 소금은 입자가 불균일하고 색이 투명하지 않고 탁하며 회색빛을 띠거나 검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으로 비볐을 때 쉽게 부서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천일염 생산국입니다. 가격이 몇천 원 더 비싸더라도 반드시 우리 땅에서 우리 바닷물로 만든 국산 천일염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찌개에 넣는 그 한 줌의 소금이 여러분의 혈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7번째는 김치 외에 절임 채소입니다. 혹시 혼자 사시거나 반찬 하시기 번거로워서 시장이나 마트에서 파는 중국산 짜사이나 단무지, 절임 고추 같은 반찬을 사 드시지는 않나요? 물론 편리합니다. 뜯어서 바로 먹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절임 채소들이 냉장고도 아닌 상온에서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상하지 않고 유통될 수 있을까요? 바로 방부제 덕분입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허용 기준치의 몇 배가 넘는 방부제와 맛을 내기 위한 사카린 같은 인공 감미료, 그리고 색을 내기 위한 인공 색소가 번복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화학물질들은 우리 장 속의 유익한 균들을 다 죽이고 위벽을 자극해서 만성 위염이나 식도염을 유발합니다. 라벨을 확인했는데 원산지가 불분명하거나 성분표가 너무 복잡하고 유난히 달거나 짜고 화학적인 뒷맛이 남는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조금 번거롭더라도 집에서 간단하게 오이나 무를 식초와 설탕에 절여 드시는 것이 100배, 1000배 안전합니다. 8번째는 우리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건조나물입니다. 특히 중국산 건고사리나 시래기 같은 것들입니다. 파주에 사시는 71살 김할머니는 정월 대보름이나 명절에 나물을 무쳐 드시려고 시장에서 아주 저렴하게 파는 중국산 건고사리를 한 묶음 사오셨습니다.
국산은 한 줌에 몇천 원인데 이건 그 몇 대나 되는 양이 아주 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걸 물에 불리고 삶아서 드신 날부터 속이 아리고 며칠간 설사를 하셨답니다. 처음에는 나물은 원래 소화가 잘 안 되나 보다 하고 넘기셨죠. 문제는 일부 건조나물을 만들 때 색을 더 선명하게 하고 오래 봉헌하기 위해 이산화황이라는 표백제나 과도한 방부제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산화황은 물에 여러 번 헹궈도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위 점막을 자극하고 특히 호흡기 질환이나 천식이 있으신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또한 어떤 환경에서 말렸는지 알 수 없어 곰팡이 독소나 중금속 오염의 위험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할까요? 유난히 색이 선명하고 깨끗한 것보다는 오히려 색이 좀 거무죽죽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고르시는 게 낫습니다. 물에 불렸을 때 이상한 약품 냄새가 난다면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조금 비싸더라도 국산인지 그리고 유기농 인증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겁니다. 9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다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입니다. 바로 건강식품과 한약재입니다. 눈에 좋다고 해서 구기자를, 기력에 좋다고 해서 말린 대추나 황기 같은 것을 차로 끓여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약재나 말린 과일들이 아주 새빨갛고 예쁜 색을 띠고 있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66살의 한 어르신은 눈이 침침해서 구기자가 좋다는 말을 듣고 시장에서 아주 저렴하게 파는 중국산 구기자를 한 보따리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걸 차로 끓여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숨이 차고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바로 구기자의 붉은색을 더 선명하게,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이산화황이라는 표백제 성분이었습니다. 이 성분은 특히 천식이 있거나 호흡기가 약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또한 이런 농산물들은 재배 과정에서 어떤 농약을 얼마나 쳤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마신 차 한 잔이 사실은 농약차, 표백제차였던 셈입니다. 이런 건조 약재나 과일은 색이 유난히 선명하고 맑은 것보다는 오히려 색이 좀 탁하고 벌레 먹은 자국도 조금 있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원산지가 분명한 우리 땅에서 난 것을 믿을 수 있는 농협이나 생협에서 혹은 약재상에서 구입하시는 겁니다. 정체불명의 건강가루나 환 같은 것도 조심하십시오. 연어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그런 약이 아니라 매일 먹는 안전한 밥입니다. 자, 이렇게 9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산 김치, 마늘, 건주버섯, 냉동 첨조기, 화학간장, 공업용 소금, 절임 채소, 건조나물, 그리고 일부 한약재까지.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몸속에 독소를 쌓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연구관님, 우리같이 연금받아 생활하는 노인들은 한 푼이라도 아껴야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어요. 비싼 게 좋은 줄이야 누가 모릅니까? 돈이 없으니 그렇지. 그 마음 저도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그 부모님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당장 식재료 비해서 아낀 그 3,000원, 5,000원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병원비가 되어 돌아온다면 과연 그것이 진짜 절약일까요? 암 진단 한번 받으면 치료비로 수천만 원이 드는 시대입니다. 신장이 망가져서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한다면 그 비용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고통 속에서 병상에 누워 자식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를 간병해야 하는 그 상황. 내가 저것만 안 먹었더라면 하는 그 후회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제 영상을 보신 이 순간부터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오늘 당장 여러분의 부엌, 냉장고와 찬장을 점검해 보십시오. 원산지가 어딘지 언제 산 것인지도 모르는 비닐봉지에 대충 담겨있는 그런 식재료가 있다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위장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둘째, 구매 습관을 바꾸십시오. 시장에 가시던 마트에 가시던 가격표보다 원산지 표시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조금 더 비싸더라도 국산이라고 쓰여 있는 것, HACCP 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 10초의 확인이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늘릴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이런 끔찍한 게 있다더라 하고 겁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조금 더 현명하게, 더 건강하게 먹자 하는 사랑의 관심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 번의 공유가 한 사람의 생명을, 한 가정을 비극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 활력연구소를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 두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이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도 스스로의 건강을 당당하게 지켜나가실 수 있도록 가장 실질적이고 검증된 건강 정보들만을 꼼꼼하게 연구해서 여러분의 귀에 쏙쏙 들리도록 쉽게 풀어서 전해드릴 것입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나는 이런 거 먹어봤는데 정말 이렇더라 하는 경험담도 좋고요. 이런 것도 위험한지 알아봐달라 하는 요청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해지는 활력 넘치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7, 8은 포기하는 나이가 아니라 평생 쌓아온 지혜로 진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부디 저렴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긴 시간 끝까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관심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하루 보내십시오.